지난번에 살해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도 이게 악성 어혈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조롭게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부항을 크기를 이보다 작은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부항을 작은 걸로 했습니다. 이 작은 걸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생혈에 나올 그런 염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작은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물론 작은 걸로 하는 거 해도 되지만, 한번 큰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작은 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신장이 있는 자리, 콩팥이 있는 자리는, 이 갈비뼈가 끝나는 자리, 갈비뼈가 끝나는 자리, 이쪽에도 갈비 끝나는 자리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니면, 갈비뼈와 이 골반뼈 사이에 한 5cm 간격이 있죠. 그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면,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딱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부항을 요 위에다가, 요 선 위에다가 걸면 됩니다. 그렇죠. 위에다가. 그다음에 갈비 끝나는 자리끼리 연결했을 때는 이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선 가운데다가, 선을 중심으로 부항을 걸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름이 3.5cm에 해당하는 부항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죠. 일단 한 자리부터 먼저 하죠. 해서 반응을 보면서 또 나머지 한 자리도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새침을 갈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자, 통증이 심할 때는 아프다고 말하세요. 자, 지난번에 이 자리에는 지난 어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어혈이 나오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고 침을 여러 번 찔렀습니다. 부항을 걸지 않았는데도 지금 생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걸로 봐서는 생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알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부항을 그래서 공기압을 걸면 생일이 펑펑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예, 부항을 누르지 않고 놓아봅니다. 놓았지만 피의 흐름은 여전히 느립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악성 여혈이 이 자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살며시 눌러주세요. 눌린 상태에서 혹시 공기압이 빠졌느냐 한번 확인차 부항을 다시 펌프실을 다시 해봅니다. 지금 벌써 상당한 피가 부항 테두리에 고였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생혈에 가깝습니다. 거의 생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 피부에는 항상 이 생혈이 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찔렀을 때는 생혈이 나옵니다. 어혈이 피부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어혈이 나오지만 피부에는 생혈이 있고 깊숙한 곳에 어혈이 있을 때는 이 깊숙한 곳에 어혈이 밖에 끌려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그시 누르고 있는데 살며시 누르고 있는데 지금 생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혈도 쉽게 나오지는 않는군요. 부항을 살며시 놓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 나오는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심구멍을 통하여 피가 나와서 흘러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부항은 누름을 놓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생혈이 펑펑 쏟아지는 것은 아니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말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혈도 상당 수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혈이 10살이 나온다고 판단될 때는 부항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생혈을 전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혈을 한 컵을 뽑아낸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종이컵이 한 컵입니다. 200cc 정도. 제가 지금 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 고무장갑을 꼭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피가 나오는 속도가 느린 걸 봐서는 상당 수준의 의혈입니다. 이 자리에 비교적 부항을 작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5cm짜리 부항을 사용하는데 이 자리 지금 현재는 3.5cm짜리를 사용했어요. 작은 부항을 사용하다가 큰 부항으로 바꾸게 되면 생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항 테두리 크기만큼 이 속에 있는 의혈이 나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항을 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넓어진 테두리만큼 그쪽에서는 생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항을 갑자기 큰 것으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작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가 나오는 속도로 봐서는 악성 의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점에서 봤을 때 이곳에 지금 의혈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외상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제1부항에서 침으로 찌른 횟수가 약 15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많은 의혈을 빠른 시간 내로 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점에서 닦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 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커도 불편하니까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덩어리져 있지만 이것은 악성 어혈이 아니고 부드러운 어혈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생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 생일과 어혈이 반반 정도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회 사유를 했는데 제 1부항을 끝냈는데 피부에는 큰 변화가 없죠. 색상의 변화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사침을 하고 이번에 사침을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해볼까요?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50분 정도 찔렀어요. 자, 생일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부항을 눌러주세요. 자, 부항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공기압은 끝까지 걸었습니다. 공기압은 끝까지 최대한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피가 나오는 속도를 보세요. 좀 느리죠? 매우 느리죠? 침으로 많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나오는 속도가 느리다. 피가 빨리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악성 어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항 테두리 안에는 악성 어혈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어혈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혈이 없고 생혈이 돈다면 그 생혈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펑펑 쏟아져서 금방 1분이면 이 부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나이가 40 보통 넘으면 이 자리에는 생혈만 펑펑 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자리에는 악성혈이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는 이 자리에 부항을 걸어서 이렇게 사이를 해보면 아주 까만 어혈이, 악성혈이 나옵니다. 그 악성혈이 다 빠지고 나면 아토피가 거의 나와버립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많이 나오지 않죠? 겨우 한두 방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부항을 누르지 말고 살며시 놓아보세요. 놓아도 이 상태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생일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놓아보겠습니다. 자, 부항을 누름을 놓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렸더니 피가 몇 방울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침구멍에서는 피가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어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생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부항을 살며시 누름을 해서 생혈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악질 어혈만 뽑도록 해야 되겠죠. 이 악질 어혈만 뽑는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계속 눌러주기는 좀 그래서 손을 번갈아 가면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쪽에
부항에서 손을 떼면 생혈이 나오는 경향이 있을 때는 한 곳에만 사혈을 하세요. 두 곳을 하게 되면 한 곳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만 목표량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항을 눌렀더니 생혈이 나오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 사혈을 처음 하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오른쪽에는 피가 잘 나와서 좋았는데 왼쪽에는 피가 너무 안 나와서 속을 썩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피가 잘 나오는 것은 그 자리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생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혈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고 손해죠. 그러나 잘 나오지 않은 곳은 악질의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곳에서 악질의혈을 뽑아야지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혈을 하실 때는 생혈과 의혈을 잘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피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악질의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의혈. 자, 살며시 한번 놓아볼까요? 부항을 살며시 놓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피 나오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많은 피가 쌓이게 됩니다. 예, 생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생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부항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누른 상태에서 악질의혈이 서서히 나와서 부항 가득이 고이도록 한다면 그것은 악질의혈만 많이 뽑은 것이 되는 거죠. 이 피의 색깔은 햇볕에서 비추어 보면 대체적으로 붉은색입니다. 그러나 형광등불 아래에서 볼 때는 비교적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혈은 색깔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보던 의혈과 생혈은 비교하게 되면 생혈은 선명한 붉은색이고 의혈은 어두운 계통의 색깔이 되겠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나온 피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악성의혈일 때는 이보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부항을 그런 채로 5분, 6분, 7분이 지나가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초보자들은 그 사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야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서서히 나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악질의혈이 덩어리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술술 빠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점에서 한번 닦아볼까요? 어떤지. 자, 피가 주룩 흐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화장지를 아래 대고 보강을 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혈 맞죠? 자, 이렇게 의혈도 나오고 생혈도 나왔는데, 생혈은 이 솜에 푹 젖어 버립니다. 그러나 의혈은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 제3보강을 하겠습니다. 피부 색깔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물 35번 찔렀어요. 예, 35번 찌르고 보강을 걸어 보겠습니다. 좀 생일이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역시 보강을 눌러주겠습니다. 잠깐 동안 이 정도의 피가 나왔다는 것은 생일이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의혈은 분명히 있는데 생일이 나왔다는 것은 부항을 눌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부항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지금 악성의 혈이 서서히 나오고 있죠. 이 악성의 혈은 말이죠. 이렇게 부항을 흔들어 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생혈은 이렇게 부항을 흔들면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아주 물처럼 출렁출렁 움직이는 것은 진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혈은 물처럼 흔들거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물에 가깝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악성의 혈은 나오면 거의 굳어버려, 나오자마자. 그래서 흔들어도 이 모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대로죠? 예. 뭐 기울인다고 해서 한쪽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악성의혈입니다. 지금 부항 누름을 중단시켰어요. 부항에서 손을 뗐습니다. 누르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약간의 생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부항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생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누르지 않아도 생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테두리를 무항을 눌러주면 테두리가 눌리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 압력을 가함으로 해서 그 사이로 흐르는 생일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세한 이치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한 자리에서만 사이를 하게 되면 목표량 200cc 정도를 확보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분은 이 자리에 지금 4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누르지 않아도 생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진한 오일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양쪽을 동시에 사이드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2시간 정도 걸려도 2시간 정도 걸리면 아마 목표량 200cc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5분 내지 6분, 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위에는 약간의 지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물이 나와서 물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진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악성 오일이 나올 때는 진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진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악성 오일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께서는 이 위에 출렁거리는 이 진물을 보고 혈액으로 생각하고 피가 묽어졌다고 그래요. 묽은 피가 나와서 당황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묽은 피가 아니고 진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에 진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진물과 함께 어혈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래에는 많은 어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신장, 콩팥이 있는 이 자리에는 콩팥에도 물론 어혈이 많지만 그 주변에 많은 어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여러 번 사이를 반복해서 상당량의 어혈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한 9번 정도, 7번 내지 9번 정도 사이를 하고 약 9컵 정도의 약 1800cc 정도의 어혈을 뽑았다면 여러가지 병이 동시에 달아납니다. 두통 환자는 두통이 나을 수도 있고
피부병은 피부병이 나을 수가 있고, 특히 아토피 같은 것은 나왔습니다. 전신적인 그 피부병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기미 주근깨가 거의 또 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의혈을 많이 제거했는데도 어느 지점에 피부병이 낫지 않는다면, 낫지 않는 그 자리에 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이를 한다면 그 자리도 마저 피부병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몸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이 척추뼈를 중심으로 하니 몸통과 머리입니다. 그렇죠? 이 몸통에, 척추뼈를 중심으로 하니 몸통의 의혈을 많이 제거하고 나면 만병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두통이 있다면 머릿속에 의혈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머리 속에 있는 의혈을 제거함으로 해서 완전히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통을 비롯한 이 모든 이 머리의 병, 머리에 오는 모든 병, 그 많죠. 중풍도 머리에서 오는 병이죠. 그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부항을 흔들어 보니까 위에 출렁거리는 부분, 이것은 진물입니다. 피가 아닙니다. 진물에 혈액이 약간 섞여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혈액이 아닌 진물입니다. 그 진물 아래에는 지금 의혈이 쌓여가지고 깔아앉아 있습니다. 보입니까? 지금은 위에 진물이 많아가지고 깔아앉아 있는 의혈 부분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사혈을 할 때는 이 일대를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 일대는 물론이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겨울철이라면 옷을 입게 하고, 또 이 자리에는 이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덮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자리에는, 사혈하는 자리에는 전열기 복사열을 위해서 쪼여줘야 됩니다. 복사열은 피부에만 열을 쪼이는 것이 아니고 피부 속에까지 열이 침투하기 때문에 복사열을 쓰는 거예요. 복사열의 성격 아시죠? 우리 이거 피부는 약간 투명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열은 피부 속에 1cm 정도까지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복사열로 쪼여주는 것이 피부 속에 있는 의혈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항을 걸어둔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전열기로 열을 쪼여줌으로 해서 이 피부 속으로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항 자체도 데워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온도가 유지되어야지 의혈이 굳지 않고 순조롭게 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가지 시간이 지나니까 진물도 나오고 의혈도 나와가지고 이 정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닦아볼까요? 어떤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나 진물이 나올 때는 물집이 터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쯤에서 또 부항을 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작은 물집이 생겼다면 그 물집을 터뜨려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쯤에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지 두께가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부항을 떼고 위에는 진물은 아래로 흘러버립니다. 진물은 이렇게 흘러서 솜에다 젖어버리겠죠. 예. 이것은 혈액인 같지만 혈액이 아닌 진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의혈은 이렇게 아래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악질 의혈이 나왔습니다. 이 악성의혈입니다. 이 악성의혈은 이렇게 만져보면 말이죠.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악성의혈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자, 이제 3부항을 끝냈습니다. 또 제 4부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악성의혈이 나오고 제 3부항을 끝냈음에도 피부에는 색깔이 변함이 없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하거나 시뻘게 변한 경우도 있고, 물집이 이렇게 작은 물집이 막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피부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혈이 나오고 있을 때는 건강하냐 아니하냐는 의혈이 나오느냐 악성의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로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부의 겉모습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악성의혈이 나온다면 이곳에는 큰 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악성의혈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제 4부항을 하겠습니다. 자, 찌르겠어요. 스물. 악성의혈이 나올 때는 조금 통증이 따릅니다. 30. 40. 예, 40 한 3번 정도 찔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같은 보안을 겁니다. 역시 부항을 누르지 아니하니까 생일이 나옵니다. 생일이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부항을 계속 눌러주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살며시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세게 눌러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점에서 이쪽은, 오른쪽은 중단하고, 이 왼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겠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한쪽에만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이쪽 왼쪽에서 또 끝까지 해도 되겠죠. 이 자리, 이 신장혈입니다. 신장혈을 콩팥, 예, 콩팥혈이라고도 하는데, 이 콩팥은 우리 인체에서 배수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분수물을 다 걸러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악질의혈을, 악성의혈을 다 뽑아서 콩팥의 기능을 되살려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에 오염되었던 피가 맑아지게 되겠죠. 이 배수구가 제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속에 있는 나쁜 분수물을 다 그래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소변으로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혈액이 맑아져서 몸 전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몸 전체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의혈을 제대로 뽑기만 하면 100가지 병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이와 같이 지그시 눌러주니까 생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악성열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나오고 있군요. 악성열이 나오면서 진물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물이 조금씩 위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갈수록 진물의 양이, 위에 쌓이는 진물의 양이 불어나고 있죠. 이 진물이 나온다는 것은 악성 외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느린 속도로 나오고 있죠. 아주 느린 속도로 나오는 것은 정말 이거 악성열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투자해서 이 악성열을 뽑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이 부항을 이렇게 지그시 붙들게 있게 한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사이를 계속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를 뽑는 속도가 배로 빨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목표량을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량을 빨리 완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부항을 누르고 떼고에 따라서 생일이 나오는 어떤 이런 그런 모습을 잘 보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래는 오일이 쌓여있고 위에는 진물이 약간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죠. 지금까지 의힐에 나오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리다는 것은 악성 의힐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악성 의힐을 뽑을 때 치료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양이라면 이 정도의 양으로 20번이면 약 200cc 한 컵이 되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부항 속에는 피부가 부항 속으로 빨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피의 양이 작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 4부항을 끝내고 닦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진물은 아래로 흘러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어혈 덩어리입니다. 자, 보세요. 네, 이것을 닦아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양이라면 말이죠. 한 20번 해도 한 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예, 요런 정도의 양, 현재 여기 솜에 스며든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솜에 든 이 혈액까지, 진물까지 포함해서 한 20번 정도 해야지 한 컵 200cc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원칙은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부항의 크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항을 했는데 지름이 3.5cm짜리 했는데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지름이 5cm짜리로 부항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부항을 큰 걸로 바꾼다 하는 것은 좀 더 욕심껏 많은 양을 빨리 뽑아 보겠다 하는 그런 심리에서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찌릅니다. 스물여섯, 서른, 자, 45번 정도, 50번까지. 예, 이렇게 하면 50번 찔렀습니다. 50번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부항을 큰 걸 붙여보겠습니다. 생일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부항을 누른다 하더라도 생일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생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큰 부항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어혈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떨까요? 이 부항을 큰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더 넓은 면적에서 어혈을 뽑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 50번 정도의 차침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60번, 70번, 한 90번까지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큰 부항으로 바꾸어서 눌러주니까 지금 생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느린 속도로 어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항을 누르지 않고 놓았을 때 생일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자, 부항을 누름을 살며시 놓아 봅니다. 놓았더니 생일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놓은 상태를 그대로 둬보겠습니다. 작은 부항에서 큰 부항으로 바꿨는데, 큰 부항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등불. 이거 다른 분이 잠깐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던 중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부항을 계속 눌러줘야 할 상태에서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그 역할을 바꿔도 되죠. 제가 통화를 마쳐온 사이에 이 정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자, 이쯤 되면 부항을 큰 걸로 바꿔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네요. 부항을 큰 것을 사용하는 만큼 의혈을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항을 큰 것을 사용했음에도 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혈의 범위가 좀 넓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의혈의 범위가 좁을 때는 그 좁은 만큼 부항을 작은 것을 사용해야 적합하겠죠. 역시 윗부분에는 진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 아래에는 오일이 쌓여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진물을 잘못 생일로 알고 당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진물인지 생혈인지 판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부항을 잘 이렇게 흔들어 보면 위에는 진물이 출렁이고 아래에는 의혈이 쌓여서 고여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화면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혈이 나온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위에 진물이 많이 쌓였죠. 예, 이렇게 진물이 빠진 상태이고 다시 진물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혹시 진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 부항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집이 생겼다면 중간에 일찌감치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거든요. 물집이 커지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약간 포개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진물은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아래로 흘러버리고 아주 진한 의혈이, 악성 의혈이 그대로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식어서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한 겁니다. 이 의혈이 밖에 나와서 식었기 때문에 굳은 것이 아니고 전열기가 강한 열을 쪼이고 있습니다. 강한 열을 쪼이고 있고 이 부항도 지금 따끈따끈해요.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의혈도 식은 것이 아니고 따뜻합니다. 따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혈이 굳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을 받은 상태, 따뜻한 상태에서도 의혈은 이렇게 엉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역시 염려했던 대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물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물집이 생긴 이유는 진물은 나왔는데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그렇죠? 빠져나갈 틈이 없으니까 피부 껍질을 이렇게 밀쳐 올리고 물집이 형성되는 것인데, 만약 이 자리에 진구멍이 있었더라면 그 진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왔을 거예요. 진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고 물집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구멍을 먼저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항을 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침으로 찌르는 면적도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부항의 테두리만큼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침을 찔렀는데, 만약에 큰 부항으로 계속 하겠다면 이 큰 부항의 테두리만큼 이 범위 내에서 침을 찔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침으로 찌르지 아니하면 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집이 생긴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골고루 또 사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침으로 찌르는 범위가 좀 넓어지겠습니다. 부항을 큰 걸로 바꾸었기 때문에. 물집이 잘 생길 때는 침으로 찔렀는데도 그 빈틈을 이용해서 물집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찔렀죠? 헤아려 보지도 않았는데 아마 한 60번 정도는 찔러야 적합할 거예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이 침으로 찌르는 도중에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중간에 한번 닦고 난 다음에 계속 찌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60번 넘겼겠죠. 한 70번은 찌른 것 같은데, 70번에도 60번에도 관계없습니다. 60, 70번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떨까요? 생일이 많이 나올까요? 범위를 더 넓혀서 찔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일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생일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부항을 눌러줍니다. 부항을 눌렀더니 생일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나오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자,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악성 의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 이 부항을 살며시 눌러주니까 생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지금 악성의혈만 아주 느린 속도로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어느 정도 나와서 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항 눌리는 것을 중단했음에도 생일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생일에 또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위에는 진물이 보여있죠. 의혈은 우리 국물 속에 건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진물은 글자 그대로 국물입니다. 그렇죠. 건더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고 아래로 깔아앉죠. 국물은 위로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도 피부와 신장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사혈을 마치고 그래도 신장 쪽으로 의혈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보조 신장혈이라 해서 이 자리에도 사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항을 건 다음에 이쯤 되겠죠. 예,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의혈이 빠진다면 신장 건강에, 콩팥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흐를수록 의혈의 양도 쌓이고 위에 진물의 양도 많아지네요. 이번에도 역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이점에서 닥도록 하겠습니다. 물집이 생길 염려만 아니라면 이대로 시간을 좀 더 끌어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진물은 위에 출렁거리던 진물은 이렇게 다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예, 이렇게 흘러내렸고, 의혈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의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모양의 의혈이 나왔죠. 예, 이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혈의 양은 약 한 100cc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측정은 할 수 없지만 100cc 정도, 목표량의 절반 정도는 나왔습니다. 이쪽도 함께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목표량을 완성했겠죠. 완성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찌르지 않고 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침을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찌르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찌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찌르지 않고 부항을 걸게 되면 역시 의혈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좀 더 새로운 사침을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의혈을 뽑을 수가 있겠죠. 새로 찌르지 않고 부항만 걸면 좀 더 진한 의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의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찌르는 것이죠. 찌르지 않아도 잘 나온다면 구태여 새로 찌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집이 빈번하게 생성될 때는 바늘 구멍을 많이 내주는 것이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외방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찌르지 않았는데도 순조롭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항을 흔들어 봐도 나와 있는 혈액이 출렁거리지가 않죠. 이렇게 기울여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혈이 진한 의혈인 것이죠. 부항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생일이 그다지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악성 의혈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 큰 부항으로 바꾸었는데도 생혈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는 큰 부항으로, 현재 이 부항으로 사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의혈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항 하나로 가지고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부항을 눌러주실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왼쪽에도 동시에 사혈을 한다면 아마 지금쯤 목표량을 완성하고 사혈이 끝났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지금 제 몇 부항제죠? 제 7부항제 하고 있습니다. 제 7부항입니다. 제 7부항에서 나오는 지금 이 모습이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즉, 악성의율이 수월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것은 악성의열이 아니고 생열이기 때문에 생열은 뽑으면 별 이익이 없죠. 그러나 악성의열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뽑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6부항에서 찔렀던 것을 그대로 7부항에서는 찌르지 않고 부항만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닦아볼까요, 이제? 혹시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부항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위에는 진물이 고여 있습니다. 진물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의혈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물을 별도로 이렇게 적셔내었어요. 이 의혈이 그대로 부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걷어내게 되면 자, 이렇게 의혈이 이 의혈에도 진물이 막 같이 있습니다. 진물과 생혈도 같이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속도가 느릴수록 의혈의 비율은 크고 생혈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죠. 나란하게 한 줄을 세우세요. 저쪽에다가. 예. 자, 지금 피부를 보니까 물집이 새로 더 생긴 것은 없죠. 여기에 물집 하나 생겼던 것은 제6부항 때 연가 그때 생겼던 것이죠. 그때 반도를 찌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겼는데 이제는 침으로 골고루 찌르고 난 이후부터는 물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집이 심하게 생길 때는 이 상태에서도 물집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늘로 찌르는 횟수를 많이 해주게 되면 바늘 구멍으로 진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물집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조금만 찌르겠습니다. 물집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만 조금만 찌르겠습니다. 예. 악성의혈이 나올 때 사침하게 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침으로 찌른 자리에서 아무래도 피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혈일 가능성이 높죠. 생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잠시 후에 의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좀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나왔다는 것은 약간은 생혈이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의혈은 의혈이지만 어쨌든 그 부항을 누름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지 약간 의혈이 생혈이 약간 더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의혈 중에서도 약간 좀 진한 의혈이 아닌 악성 의혈이 아닌 보통 묽은 의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몸에 해로운 의혈입니다. 예, 뽑아야 합니다. 아직 목표량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점에서 이 물집이 터지면서 이 속에는 어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혈이 약간 이렇게 물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말아서 떨어집니다. 어쨌든 물집이 생겼으니까 이 손으로 덮어주는 게 좋겠죠. 이대로 두면 옷에 스치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집료 자체만 이렇게 덮어줘도 됩니다. 반창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예. 이 반창으로 붙일 때는 이 가로로 붙여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예. 가로 방향으로 붙여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붙인다면 허리를 구부릴 때는 이것이 당겨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가로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이 정도면 뭐 깨끗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 물집이 터졌던 자리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안 물 것이고, 이 자리는 뭐 하루 정도만 지나면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혈이 나오던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이 치유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라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뭐 흔적이 사라지는데, 이런 자리는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